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황대근입니다. 속보입니다. 전 세계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도 다시 한번 원전의 도입을 재개하겠다면서 확실한 산업의 트렌드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원전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체코 원전을 넘어서 베트남에서 수주 가능성은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이 베트남 수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직접 한수원 담당자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 한수원 측에서 일단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찝찝하긴 하죠. 이 확실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제가 약속을 하나 드렸었죠. 지난 체코 원전을 기억해보면 제가 이 국내 어떠한 언론사들보다 더 빠르게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기업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 베트남 원전 수주 준비 단계부터 이 최종 개혁 가능성에 대한 여부까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이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트남은 탈원전을 진행을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력난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회귀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원전 쪽으로 산업을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원전이라는 산업이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꼴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 베트남 신문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 베트남은 is taking the first step, 이 첫 번째 스텝을 도약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도약을 하고 있냐면 바로 뉴클리어 파워죠. 이 원자력 쪽으로 첫 번째 스텝을 가고 있는데 결국 예전에도 원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소생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도 원전 개혁에 대한 히스토리가 꽤나 있었죠. 이 당시 2016년쯤에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실패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 쪽도 베트남과 이 원전 개혁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원전 수주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들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그리고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베트남과 원자력 관련된 계약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09년에 원전 2기에 대한 건설 계획을 승인을 했으나 2016년에 이 탈원전의 여파로 인해서 아쉽게 계획이 중단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점은 대외 관계에서 이미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 없냐에 대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협력 관계를 맺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한번 원전으로 회귀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와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내놓고 있는 정보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지난 말 기준으로 80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 이상으로 이 전력을 늘리겠다라는 발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되는 국가가 약 3개로 나뉘게 됐는데 이 한국부터 러시아, 이 캐나다 등과 현대적인 이 소형 원자로 도입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SMR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SMR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차례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해결책으로 SMR이 제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MR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구글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쳐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까지 도달을 했냐, 자,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우스 코리아의 SMR 테크놀로지는 is considered, 고려가 되고 있다. to be among the top 3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탑 3번째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SMR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사업 1순위가 바로 SMR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하는 이런 산업 트렌드 속에서 원전이 다시 한번 어떤 시장 주도주로서의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산업적인 트렌드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주로서의 역할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 원전을 제대로 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대통령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백악관이
백악관 주인이 트럼프로 정해진 상황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를 계속해서 밀고 있죠. 특히나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또 기여할 수 있는 게 원전이죠. 이 발전 단가가 또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원전은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BHI랑 또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국에 체코 원전이나 그리고 이 베트남 원전 결과값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관심도가 원전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과 지속적인 컨택을 제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한수원 측에서 또한 정보를 알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에서 원전 관련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원전은 트렌드죠. 이 최근 들어서 유럽 국가들도 이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베트남도 제대로 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베트남과의 수주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